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지금 태풍 카눈이 북상 중입니다. 내일 오전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제온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이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뉴스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네네. 또다시 그 부동산 회사가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중국 기사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급불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걸 지급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살펴보면 네. 이렇게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 홀딩스가 네네. 이 달러채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채권 이자 지급이요? 예, 이게 네. 이자를 못 준 거죠. 네네. 네, 물론 이제 공식 디폴트 통지 이전에 30일간의 그 유예 기간을 갔는데 네네. 이게 원금도 아니고 이자를 낼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 디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원금도 네. 못 갚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컨트리가든의 주가는 연초 이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또 네네. 이 지금 발표 이후에 14%가 더 떨어졌어요. 네. 그 컨트리 가든 이름이 네. 조금 생소한데 네,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큰 기업입니까? 네, 이게 영어로 이름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중국 회사고요. 네네. 이 컨트리가든이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6번째로 매출이 큰 이제 개발업체고 중국의 이제 대형 부동산 회사가 흔들리자 이 때문에 다른 네네.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권 가격도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가 다시금 또 재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 전체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지금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위기가 발생하면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빠르게 얼어붙을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PF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 지난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중국을 또 살펴보면 2021년 말 이후에 네. 이제 헝다와 수낙 차이나 홀딩스 등 여러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에 직면하면서 또 중국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었죠. 네네. 그 예, 헝다 사태 때 네. 유명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 중국 네네. 경기가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수와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지금 또 이제 그 내수와 함께 중국 경제의 이제 큰 축인 수출이 이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공장으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출이 좀 주춤한 게 네. 중국 경제에 좀 타격을 또 입히고 있고요. 네. 또 수입 같은 경우도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이게 네. 이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네.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금 부동산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 둔화와 이제 소비 위축, 네. 이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량 감소에 따른 이 가격 하락이 이게 일본의 어떤 그 장기 불안과 닮은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중국에서 불경기 우려가 좀 네. 더 커진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 최대 수출 2위가 미국인데 이제 네.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이게 중국 내수가 침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그 수입이 한 20 데이터를 보니까 20% 넘게 줄었어요. 20%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수요가 이제 줄었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비 부진의 많은 제품에서 이제 재고가 쌓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싸게 팔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치킨 게임에 나서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디플레이션이 오는 악순환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뭐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 뭐 다른 또 안 좋은 곳이 또 있습니까?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네.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중국이 주요 고객이거든요. 석유화학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이 많이 좀 힘들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내긴 했지만 이제 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어제 저 이야기 들었다시피 이게 우리나라가 2달 연속 흑자를 내긴 했는데 이게 과연 다음 달이나 뭐 이후에도 흑자를 낼 수 있을지는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가계대출이 뭐 얼마나 늘었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항상 경제 위기 뇌관으로 이제 지목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살펴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1,068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이제 6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네네. 이게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에 이어서 또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을 했어요. 사상 네, 또 맞습니다. 사상 최대. 네. 뭐 대출이 어떤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역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주담대. 있는데요. 네, 이제 주담대를 살펴보면 전달보다 이제 6조 원 가량 늘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를 이제 보이는 것이 가계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뭐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 이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거네요. 이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하반기에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국이 전뭐 대책이 또 나오면 후속 네네. 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업 관련한 훈훈한 소식인데 이건 네. 직접 전해주시죠. 네, SK 하이닉스가 네. 세계 최고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미국에서 321단 4D 낸드 샘플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게 300단 이상 이제 낸드 개발을 진행을 공식화한 게 이번 처음이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좀 생소한데 뭐죠 이게? 이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SSD 컴퓨터에 들어간 SSD 네,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네, 맞습니다. 그리고 SD 카드.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인데 네, 이게 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와 더불어서 이제 컴퓨터 저장 장치로 활용이 되는 저장 모습이 장치.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300단이라고 하셨는데 300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300단이 어떤 의미냐면 네. 그 아파트를 예로 들면 네네. 아파트 층수 저층보다 고층이 또 사람이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도 높이지면 많이 네, 잡죠. 맞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메모리 기억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층수가 높을수록 이제 성능이 좀 더 뛰어나다. 또 층층 저장을 하나 네, 보죠.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도 우월한 고층 아파트가 좀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낸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제 겹겹이 쌓으면 저장 공간을 늘릴 수도 있고 네네. 이제 한 칩으로 더 큰 용량을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수직으로 그러니까 200층을 네. 쌓다가 이제는 300층을 네네. 쌓게 됐다 이런 맞습니다. 건데 이게 아까 세계 최고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SK 하이닉스가 공개한 이제 지금까지 공개한 최고층 낸드는 이게 238단, 네. 238층이죠. 네. 그런데 이것도 양산 낸드 중 이제 세계 최고거든요. 어디가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자기 제일 그 238단으로 가장 높았어요. 네. 세계 최고였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300단 이상을 내놓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긴 거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맞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낸드는 이제 238단보다 네네. 이제 생산성이 약 60% 높아졌고요. 네. 이제 다른 기업을 살펴보면 네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232단 네. 낸드 출하를 시작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236단 낸드 양산을 시작해서 이제 단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한 상황이죠. 지금 싸움이라고 네.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건 네. 어떻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좋아서 그런 겁니까? 네, 물론 이제 단수가 무조건 높다고는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 우위를 좀 단수로 판단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위긴 한데 네.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기술력을 많이 이제 올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이제 겨울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5에서 10% 가량의 그 낸드 플래시 감산을 발표하기도 했죠. 줄이기로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신제품 낸드 플래시를 계기로 해서 네. 이제 단순히 양적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으로 가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힌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까지 네, 들었고, 네, 다음도 또 반도체 소식이네요. 네, 네.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이라는 네. 곳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고 알려졌는데 이 ARM은 어떤 회사입니까? 이 ARM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설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독보적인 설계와 특허를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이 사용을 하게 해서 네. 라이선스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RM이 이런 CPU라든가 AP의 이제 기본 설계도를 받아서 각자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ARM의 설계도를 이제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황금 열쇠 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ARM을 장악하게 되면 반도체 시장을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는 네.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ARM이 나스닥 시장에 이번에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이달 중에 정식으로 신청을 할 계획인데, 네. 이 ARM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뭐 대주주가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 그 ARM은 이제 2016년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는데 네네. 이제 좀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2020년에 네. 그 엔비디아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 열쇠라고 했잖아요. 설계 회사. 네, 그렇죠. 이걸 쥐게 되면 거의 뭐 타노스의 손과 같은 이런 네,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이게 독점 우려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매각 무산 이후에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IPO 할 때 이게 도대체 그럼 지분을 IPO하면 지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될지 관심이 좀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상장 시에 삼성전자, 애플 등이 투자를 할 것이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설계 회사는 아니니까 그 그렇죠. 인수를 혹시 하더라도 네네. 이제 그 독점 우려는 피해갈 독점 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네. 보도가 나온 걸로 네, 해석을 추정이 해도 되죠.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인텔 등 이제 일정 지분을 배정해서 중장기 주주로 좀 이제 영입을 하겠다 이런 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 아니면 지분을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공동 나눠 가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또 오늘은 또 보도가 또 나왔는데 아마존이 ARM 인수에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아마존은 유통회사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그렇죠. 확장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인데 빅테크 기업도 상당히 이게 주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고요. 각각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이 ARM의 지분을 가져갈 것인지를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와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좀 합의를 본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보도도 나간 거겠죠? 네,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어떤 네네네. 삼성전자가 또 어떤 입장인지도 내부적으로 네. 확인을 해서 보도를 네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CEO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인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간 겁니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인도를 방문해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뭐 이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주춤한 사이에 인도가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날이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 시장에 현대차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게 뉴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인도 자동차 시장이 뭐 더 성장을 할 거라지 아까 3위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성장 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현대차가 좀 부진한 모습이잖아요. 사실 네네. 뭐 내수도 시장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인도를 신성장 동력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인도에서 정의선 회장은 그 현대차 기아 인도 기술 연구소와 인도 네네. 공장이 있거든요. 인도 공장을 둘러보고 네. 현지 임직원들과 이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 인도 자동차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네네. 지난해의 경우 476만 대의 신차가 팔렸어요. 네. 이 가운데 승용차 시장이 한 380만 대 규모로 오늘 2030년 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500만 대요? 네. 네. 그리고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네. 네, 이게 전기차가 100만 대까지 이를 것이다. 뭐 이렇게 친환경차 100만 전기차 네. 100만 대요. 네. 네,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은 이에 그 인도를 이제 모빌리티 거점으로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됐고요. 네. 네네, 전기차 격전지로 떠오르는 인도에서 전동화 톱티어, 그러니까 전기차 톱티어로 거듭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전기차 격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렇죠.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가 뭐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 특화된 SUV와 함께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네. 또 2032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을 해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인프라를 충전소까지. 네,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기아도 현재 최적화된 소형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네. 네, 순차적으로 전기차 신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네. 현재 근데 지금 인도 시장 2위인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이제 인도 시장에서 80만 대가 넘는 차를 팔았는데요. 올해는 또 87만 대까지 팔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습니다. 네, 그 큰 목표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